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하락 등의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떨어지면서 2040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을 했지만 3거래 연속 620선을 지켜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개혁 목소리에 성찰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조사 때보다 7%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일본이 지난 7월 한국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8월 한국 수출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3,378톤의 불화수소가 한국으로 수출됐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언제나 찾아오시는 두 분의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권경훈 전문가, 강민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9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다음 주장에 대한 지혜 모아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 모아봤습니다. 왕서방이 지갑을 열까요? 자, 이제 곧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중국 소비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자, 중국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절 연휴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로 이번 주말부터 연휴 분위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혜 종목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화장품 혹은 면세 그리고 레저 산업군이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나사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IT에게는 인싸인데요. 바이오에게는 아싸이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의 자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요.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올 들어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IT주가 약진한 반면 임상 실패, 또 검찰 수사 등의 악재가 겹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요. 좀 많이 미끄러졌기 때문입니다. 위치가 뒤바뀐 IT와 바이오주, 코스닥 시장에서의 움직임, 이나사 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증시를 앞불싸 조금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이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이쿠야,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가이던스가 나타나게 되면서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많이 미끄러지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한국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 건데요. 오늘장 이렇게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요. 바이오주, 2차 전지, 그리고 대북주에 많이 베팅한 이 개인 투자자 때문입니다. 자, 사실요. 많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 세 종목을, 이 세 섹터의 종목들을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헬릭스미스의 실망스러웠던 결과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른바 ESS 화재 이슈까지 더불어서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소송 또한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섹터에서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았다라고 해서요. 대응 전략 꼼꼼히 챙겨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중국의 국경절을 앞두고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시가총액 순위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쉬운 소식으로는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가 하락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많이 미끄러졌다는 소식 전해줬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이오와 2차 전지 대북주의 부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참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경은 전문가님, 눈여겨보신 이슈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늘 그 인사 소식으로 중국의 이제 국경절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들이 좀 움직였던 뉴스를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중국은 이제 차주에 이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연휴 기간에 들어갑니다. 근데 월요일 만약에 연차를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 10일간의 황금 연휴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해당 연휴 기간 내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의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러한 이제 관광객들의 소비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중국 소비재주들로 면세점 관련주, 카지노,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좀 약세 흐름 속에서도 해당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좀 주목을 해볼 만했고요. 2017년도에 사드 배치 논란 이후에 중국 소비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2019년도 들어서 공식적으로 아직 중국이 한국에 대한 한한령 해지라던가 제재 완화가 발표된 건 아니었지만 미국과 중국이 10월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지금 협상을 전개하는 가운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이제 한국이 거부를 하였고 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다소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관계가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해당 관련주들은 올해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600만 명으로 이제 전망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뉴스들이고요. 제가 오늘 스탁세일즈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것도 해당 뉴스와 관련된 종목이니까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탁세일즈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중국 국경절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그 소비주, 카지노나 화장품 그리고 면세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양국 관계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에 관련된 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강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자, 특히 집중하고 계시는 이슈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인싸 소식이면서도 아싸 소식인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위 다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순위 다툼이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는데요. 임상 실패 그리고 검찰 수사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바이오 업종들의 주가가 대폭 하락함과 동시에 시가총액 상위에서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올해부터 실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5G 종목 그리고 소재 장비 등 IT 업종의 시가총액이 약진하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5G 종목으로 KMW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조 400억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 내에서의 시가총액 순위 변화는 업종에 대한 현재 상황과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빠르게 감소되고 5G와 소재 장비 등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주의 하락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현재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장기간을 바라볼 수 있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투자보다는 관망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연말에 이제 코스닥 150 지수 편입 종목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우량 종목들에 한해서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입 가능성 높은 종목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에코마케팅,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은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 치열한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바이오주가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워낙 부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YT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 150 지수 변기 변경을 앞두고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꼽아왔는데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마니커 FNG입니다. 대체육 관련주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요, 9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게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급등했었고요. 마니커 FNG 살펴보실까요? 오늘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 쭉 이어가다가요. 장 후반 막판 들어서 상한가까지 안착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650원 오르면서요. 15,9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수젠텍 가지고 왔는데요. 자, 수젠텍이요, 자사의 결핵 체외 진단 기술 제품을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역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라고 하네요. 네, 사실 장 초반에는요, 상한가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일부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요. 그래도 종가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4.08% 뛰어오르면서요. 6,3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3일제약, 오늘 역시 뜨거웠던 특징주였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의 제약사입니다. 갈메드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인 아람콜의 임상 3상이 개시된다라는 소식이 있게 되면서요, 3일제약 역시 뛰었습니다. 왜냐하면요,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부터요, 이 갈메드사로부터 아람콜의 한국 내 제조 혹은 상업화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 제반적인 권리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일제약 종가 보실까요? 오늘 장 7.45% 뛰어오르면서요. 22,3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롯데쇼핑 가지고 왔는데요. 자, 반일 운동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유니클로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매출액이 뚝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요. 롯데쇼핑 오늘 좀 주가가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 역시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3분기 매출은 아마 반토막, 그러니까 50%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전망 나오게 되면서요. 아이고야, 오늘 좀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까지 차트상 그려지고 있습니다. 5.13% 미끄러지면서요. 129,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역시 오늘 뜨거웠던 특징주 에스모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모가요, 다시 한번 이 시비,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버행 이슈가 조금 더 다시 대두가 되면서요. 투자자들의 고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시비 물량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안 그래도 주가 부진이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 좀 더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하한가로 안착한 모습입니다. 1,640원 내려가면서요. 3,8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 뜨거웠던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식품업종인 마니커 FNG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호재 이슈로 수젠텍과 3일제약도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반일 운동으로 롯데쇼핑 좀 위험한 하락을 좀 보였고요. 또 에스모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참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자, 먼저 권경문 전문가님,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 에스모를 좀 집중해서 봤는데요. 네. 제가 8월 9일 날 첫 방송 진행할 때 그때 이제 자율주행 관련 특징주로 에스모를 한번 브리핑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오늘 그 100억 규모의 시비 발행이 좀 대두화가 되면서 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무려 15분 만에 이제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너무나도 이제 급박하게 이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다 보니까 대응을 미처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에스모가 5회차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전환사채를 했던 규모가 총 654억 원이 되고요. 이 중에서 바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규모가 353억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 중에서 1회차 전환 가액이 1,894원이고 규모가 300억입니다. 이 300억이라고 하면 동사 시가총액의 10% 가까이 되는 물량인데 만약에 이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현재 주가 대비 굉장히 수익 중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세가 나오겠죠. 또 이번에 100억 규모의 시비 발행이 바탕으로 해서
조달된 자금이 프랑스 자율주행사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썼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알아보니까 12전환가액이 보통주 한 주당 2.75유로인데 반해 현재 주가가 1.13유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우려감에 따라서 오늘 장중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이번 이 오버행 이슈가 단순히 오늘 하한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정규장 끝나고 이제 봤더니 매도 대기 물량이 450만 주 가까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 공시 자체가 기존 주주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2,000원 선 이제 초중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보유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하한가를 맞게 되면은 공포감에 바로 이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반발 매수세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좀 너무 극단적으로 대응을 하시지 말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서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 나가셔서 손실폭을 좀 줄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 시비 발행으로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매도 대기 물량도 많기 때문에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강민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수젠텍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수젠텍은 이제 결핵 진단 키트가 이번에 제1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매물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출회되면서 이제 마감은 14%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진단 기술 개발 그리고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상용화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수젠텍이 지정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한국 시장에는 바로 선보일 수 있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글로벌 시장에도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수젠텍 기업 실적을 살펴보면 적자가 지속되는 적자 기업 상태로 이 기대감에 의한 주가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 규모가 700억 규모로 그렇게 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주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확인된 부분보다는 약간은 기대감에 의한 움직임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 기업 가치에 근간한 투자 관점의 접근보다는 가격 움직임 중심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으며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움직임에 따라 대응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고요. 가격 하락 시 추가 매수를 통한 물타기보다는 손절이나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격 상승 시에 되려 추격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하거나 재매수를 계획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은 수젠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핵 진단키트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서 한국 시장에는 바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는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수가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또 어마어마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해피 금요일인 만큼 더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 매일매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되죠. 승자가 공개되면요. 장중 9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료 방송 함께하면 혜택이 있는데요. 자, 함께하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0760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요일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기 전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일주일 동안 어떠한 움직임 보였을까요? 또 승자는 누구인지 지금 바로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동양 P&F 가지고 와주셨던 강민 전문가님 4.67% 뛰어오른 수익률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권경은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MC넥스가요.
와, 10% 이상 뛰었네요. 11.27%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이번 주 우승자는 다름 아닌 바로 권경훈 전문가셨습니다. 정말 급등하는 종목을 가지고 와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나눠볼 스탁세이즈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제가 또 열심히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자, 먼저요. 원칙 있는 투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원칙 투자의 전문가 강민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좀 힌트가 너무 쉬워서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용기 내서 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총 6글자입니다. 하지만 뭐 거의 다 영어죠. 자, 보시면요. 여러분 요새 뭐 BJ들이 방송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어떤 걸 방송하냐면요. 보통 먹방도 있고요. 혹은 게임 방송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TV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렇게 BJ들이 하고 있는 1인 방송도 보고 있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요. 이러한 1인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아주 쐐기 힌트까지 드리면 어떤 스타 풍선까지 쏠 수 있다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원칙 투자의 전문가 강민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이즈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다음 전문가님 역시 나와주셨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만 저격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권경훈 전문가님 나와주셨는데요. 역시 오늘 또 급등할 종목으로 어떠한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아까 인사 소식에서 이 국경절 관련해서 내가 좀 가지고 왔다라고 하시면서 기대감 잔뜩 실어주셨는데요.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왠지 여성분들은 좀 더 쉽게 알아맞추실 수 있을 종목 같습니다. 3글자인데요. 자, 혹시 핫서머라는 노래 아시나요? FX의 크리스탈. 크리스탈이 광고 모델로 있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그런데요, 이 킬커버 라인에 크리스탈이 광고한 이 영상요, 조회수 150만 뷰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이 색조 전문 메이크업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의 모든 앵커들의 아이라인 역시 이 제품을 썼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권경훈 전문가와 스탁세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민 전문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스탁세이즈 첫 번째 시간은 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근데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지난주 추천주 리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동양 PNF였는데 9월 26일 고가 기준으로 4.67%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수익률이 꽤 좋은데 어떻게 좀 대응 관점을 갖고 가야 될지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종목은 동양 PNF라고 분체 이송 시스템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주가 움직임은 일단 추천드린 이후로는 완만하게 상승세를 유지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주봉 차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일단은 앞서서 4월 말경에 고점을 찍고
약 2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재차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유지하면서 그 흐름을 유지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손절가, 매수가, 목표가 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봉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나 그 상승세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거래량 역시 크게 터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완만하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양 PNF에 대해서 그대로 제시해준 매매 전략을 좀 유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이즈 첫 번째 종목 알려드릴 텐데요. 그 이름도 친숙한 아프리카 TV입니다. 자,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이 열풍에는 사실 아프리카 TV의 도움이 좀 컸다,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정확히 아프리카 TV는 어떤 회사다라고 제가 정의 내리기 어렵더라고요.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은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개인이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을 일컬어서 인플루언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인플루언서가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그 플랫폼이 필요할 건데 국내에서 1인 미디어로 플랫폼 업체로서 1위 업체다. 그것이 아프리카 TV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2006년 3월 달에 아프리카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였고요.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국내 대표 1인 방송 플랫폼 회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1인 대표 방송 플랫폼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프리카 TV가 또 인기를 끌었던 게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 시청자분들에게 별풍선 그리고 광고 수익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좀 부자가 됐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관심을 좀 끌기도 했는데 그런데 정확한 수익 구조가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요. 전문가님 아시나요? 일단 아프리카 TV의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별풍선 그게 이제 아이템으로서 이제 판매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템 매출이 약 80% 정도 그리고 광고 수익이 15% 그리고 멀티 플랫폼 매출이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주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템, 즉 별풍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성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까닭이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이 1인 미디어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 1인 미디어 시장,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성장성이 입증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아프리카 TV의 긍정적인 환경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역으로 이 1인 미디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BJ들이 공중파나 이런 TV에 이제 거꾸로 진출하게 되면서 신규 시청자를 유입함으로써 역으로 또 사회적 영향력 확대시키고 신규 시청자 유입 효과를 불러오면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이제 법률, 의학 등 오프라인 수익에 한정돼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1인 방송 플랫폼으로 진입하면서 온라인에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전문 지식 공유, 콘텐츠 및 시청자층의 다변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되게 궁금했었는데 아프리카 TV의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인 미디어 쪽 상당히 지금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워낙 뭐 굳건하지만 또 이 변화의 흐름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템 판매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수익성을 다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기존의 온라인 사업과 함께 오프라인 플랫폼을 확장시켜서 매출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의 멀티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는 e스포츠 비디오 BJ와 네. 시청자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현재 전국에 1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오픈 스튜디오 매출 비중은 아직 작은 편이지만 성장세가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향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광고 형태가 동영상을 시작하기 앞과 후 그리고 동영상 중간 그리고 동영상의 상단이나 채팅창에 노출하는 형태로서 광고가 이루어졌다면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광고라고 해가지고 라이브 참여형 광고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광고는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반응 확인, 그리고 시청자 참여 투표 방식 등 적용할 수 있는 포맷이 광범위해서 해당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9년 2분기 해당 부분의 매출액은 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3%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존의 별풍선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아이템 매출 이외에 추가적인 매출 구조와 수익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땡풍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변화 수익 구조로 인해서 앞으로 더 성장세가 또 굳건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콘텐츠 광고까지 기억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아프리카TV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모아 저희가 첫 번째 정리 바로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프리카TV 내에서 활동하시는 BJ 분들만 보더라도요.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바로 이 아프리카TV였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매력도가 높았던 걸까요? 판넬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도록 하시죠. 판넬 봐보실까요? 자, 아프리카TV가 뭐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인인 미디어라고 적혀져 있죠. 1인 미디어 국내 대표 기업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해서요. 요즘같이 사람들의 그러한 소구가 참 다양한 시대일수록 이렇게 콘텐츠가 다양한 방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수익 모델도요. 뭐 여기 나오는 BJ들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이 아프리카로 유입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점점 더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요. 이 콘텐츠 광고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라이브 참여형 광고라든지 좀 여러 가지 그 광고에 있어서 예전에는 기피했었는데 요즘은 참여형 광고라고 해서요. 새로운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개인화된 취향이 발달하면서 쭉쭉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님. 네, 네, 아프리카TV 시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그러시군. 보통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저는 먹방이나 요리하는 거를 좀 좋아해서. 먹방, 저도 먹방 좋아합니다. 다음에 한번 같이 먹방 해보시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요, 이 아프리카TV 말고요, 요즘은 유튜브도 라이브 할 수 있어요. 트위치도 있죠, 넷플릭스도 있죠. 굉장히 글로벌 전체적인 이러한 콘텐츠 시장이요, 아시아 시장에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많이 이용하고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대표 1인 미디어 방송인 아프리카TV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매주 질문이 날카로워지셔서 이제 곧 전문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이 아프리카TV의 파일을 뺏어가게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은 전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우려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해당 시장에, 그러니까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은 해당 시장의 성장을 유발해내고 있어서 아프리카TV의 파이를 빼앗기는 구조보다는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에 있던 파이만, 그러니까 비중만 유지해도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의 내용은 이제 아프리카TV의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플랫폼 회사별로 각각 장단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TV에서 이러한 장단점들 때문에 이제 네. BJ들이 아프리카TV만 또는 유튜브만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아프리카TV에서 실시간 생방송을 하고 그 내용들을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는 여러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스타일의 방송을 좋아하면은 아프리카TV를 보고 또 다른 편집된 형태를 좋아하면 유튜브를 보고 하는 식으로 그 구매층을 다양하게 넓히면서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아프리카TV는 경쟁 관계보다는 공생 관계에 가깝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땡튜브랑 그다음에 아프리카TV랑 같이 공생관계 앞으로 시너지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작년이 사실 피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성장을 하고 실적도 좋았다라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잡아야 되냐 이 종목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매매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크게 특징이 없는 차트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주봉 차트로 전환해서 보면은 조금 주가 움직임의 특징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상승폭을 줄이면서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재차 상승을 하고 다시 또 조정 기간을 거쳤다가 상승하는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입가는 일단 현재 주가 수준인 65,000원 수준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기존의 고가 수준이었던 7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9,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도달하면 팔아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여기 수준에서 주가 움직임을 관찰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더 추구하면서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도달해서 주가 흐름이 약해진 것 같아서 비중을 좀 줄이든지 하는 대응의 구간으로 설명을 드린 거지, 꼭 여기에 도달하면 나와야 된다, 아프리카 TV 성장성이 여기서 끝이다라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가 하나가 아니라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볼 수 있는 아프리카 TV, 저희가 매매 전략과 또 투자 포인트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강민 전문가와 함께 먹방을 해볼 수 있는 날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투자 포인트 있었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판넬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1인 미디어 국내 대표 기업이죠. 그리고 성장성을 지속해 갈 수밖에 없는 대내외적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콘텐츠 광고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수익성이 더 한층 살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 지금 종가 부근이죠. 65,000원 제시해 주었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데요. 72,000원. 단 이 72,000원에 도달했을 때 향후의 주가 방향성을 보면서 대응 전략 해 나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만약 어려우신 분들은 강민 전문가 금요일마다 나와주시니까요. 요청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아프리카 TV 성공 투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질수록 아프리카 TV는 성장한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스에즈 두 번째 시간은요. 권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그 전에 역시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MCNX 9월 23일 매수 후에요. 무려 11.27%의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빠라라빰빠밤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에 대한 리뷰 좀 알려주시죠. 네, MCDX는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추천드릴 당시에 4월 이제 2019년 4월 5월과 8월 9월에 고점이었던 22,500원 부근 돌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금일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22,500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들고 가셔서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6,000원 부근까지 가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실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저한테 너무 친숙한 브랜드입니다. 바로 오늘의 종목은 클리오인데요. 클리오는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특히 색조 전문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곧 중국 국경절이 오는데 아까 그 핫 종목 말씀하시는 시간에 스탁스에즈 종목으로 이거와 연관된 종목을 가져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클리오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큼 수혜를 받는지 참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실적 많이 오를 건가요? 네, 이제 오늘 인사 소식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차주는 이제 중국의 국경절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을 이제 방문하는 이제 이 수치가 역대 지금 제가 알기로 최고치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 만약 연차를 쓰게 되면 총 10일간의 이제 황금 연휴에 들어갑니다. 와.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그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국내 및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전년 대비 9.4% 늘어난 약 8억 명. 와, 8억 명이요? 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미 8월 달에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중국 관광객이 60만여 명, 그리고 전년 대비 21% 가까이 늘었고요.
8월까지의 누적은 390만 명으로 27.5% 증가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네.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포상이라던가 인센티브 관광객이 늘어났고요. 네. 내년까지 이제 한한령 조치 이전 단계로 관광객을 이제 유치를 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도 좀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게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길고 공식적인 사드 보복 이제 조치가 해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좀 중국과의 관계가 좀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나 보고요. 차주의 이제 중국 소비자 관련주 중에서도 면세점 관련주, 뭐 카지노, 화장품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시즌이 또 실적 시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실적이 기대가 되는 화장품주 관련 속에서도 클리오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중국 국경절 뭐 이동 규모가 8억 명이라고 하니까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클리오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클리오뿐만 아니라 두 개의 또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클리오뿐만 아니라 또 소녀들한테 유명한 페리페라 그리고 스킨케어 브랜드 구달까지 저는 이 세 개 다 사실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도면 웬만한 분들도 다 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개 브랜드가 또 각각 히트 상품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잘 나가는 건가요? 어떤 세 개 브랜드 흐름 어떤가요? 네, 클리오는 그 중저가 브랜드 중에서도 유일하게 세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종합 화장품 이제 회사입니다. 근데 주력 상품으로 이제 쿠션의 강자이자 최근에 아이브로우와 아이섀도우 팔레 등으로 품목 확대를 한 클리오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가성비가 좋은 립 틴트인 페리페라.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비타C 라인의 구달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화장품을 안 쓰는데 네. 이 굉장히 이제 좀 생소한 제품들인데 지금 이선주 MC를 비롯해서 네. 좀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쓰고 있다고 하니까 좀 익숙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세계 핵심 브랜드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특히 일본 소비자에게 큰 인기가 있었는데요. 경쟁사 품질 이슈와 그다음에 일본 브랜드 불매 운동에 대한 영향으로 2018년도 대비 동사 브랜드의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중국 투자 마케팅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자체 그 시장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까지 클리오의 중국 온라인 매출은 이제 티몬 글로벌을 통해서만 나왔었는데 올해는 티몰 내수가 추가가 되면서 하반기 중국 판매 본격화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과 일본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또 히트 상품들까지 연이어 이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클리오 외에도 주요 브랜드들이 성장하기 참 힘든데 다 잘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클리오의 뭐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하반기 시즌이 바뀌면 사실 주목해야 할 뭐 테마주라든지 흐름이 좀 바뀌잖아요. 근데 클리오를 뭐 국정절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때 더 주목해야 할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저는 그냥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2019년 하반기는 화장품주에 굉장히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2017년도 이제 사드 보복 배치 이후로 지금까지 그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의 주가 형태를 보시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에 있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인 뭐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뭐 에이블 CNC, 클리오, 코스맥스 이제 등등이 있는데요.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에 대한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화장품 쪽에 이제 최대 매출처가 중국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쪽에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외적으로 앞으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밸류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 부근에 있고요. 실적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이제 화장품주들에 대한 매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닐까 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인사 소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이 이제 미국의 그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저희 거부를 했고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했고 미국이랑 중국은 지금 10월 달에 미국 그 무역 회담 이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중국이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입장을 네. 보이고 있어서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는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업종의 반란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19년 하반기는 화장품주의 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중에서도 클리오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투자 포인트를 묶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머니투데이 방송 분장실에서도 이 클리오의 제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서 좀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권경훈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판넬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죠. 자, 최대 모멘텀입니다. 중국의 국경절 10월 1일부터 7일이죠. 정말로요. 이제부터는 중국에서 소비주들의 좀 더 눈길을 끌어야 된다, 눈길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화장품주, 그중에서도 중저가 브랜드의 최강자 클리오 가지고 와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실적 투더라운드까지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인 이 쿠션이라든지요,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그리고 아이 섀도우까지 여러 가지 제품 라인, 이 색조 라인에 있어서 거의 베스트 상품을 빼놓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광고 모델 효과까지 있으니까요. 이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2019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업종은 여기 공간이 좁아서 립스틱이라고 대체해봤는데요. 립스틱이 아니라 이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클리오가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즌이다 라고 해서 가지고 와주신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님, 사실요, 주식은 호재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도 있듯이요. 자, 그런데 이 국경절이 이제 주말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점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도 역시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호재에 팔라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경절 이슈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과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토대로 한 실적 개선세와 그다음에 올 한 해 중국인 그 관광객 수가 600만 명 가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업종 대비 밸류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경절 이슈로 부각이 됐지만 계속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매매 전략이잖아요. 좀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네, 매매 전략 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 이제 2017년도부터 굉장히 지금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재차 상승 우위 추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평선이 역배를 만들면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입가는 오늘의 종가 부근인 19,5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이탈, 목표가는 위로 저항받고 있는 21,000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인 27,000원 부근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클리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격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판넬 보겠습니다. 매수가 종가 부근 19,500원인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000원 넘어가면 27,000원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정도 밴드 내에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손절 라인 18,000원이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보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실적 고고 상승이 예상되는 클리오였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오늘도 권경훈 전문가, 강민 전문가와 함께 열정적으로 스탁세일즈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종목이나 아니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주에도 또 무료 방송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나은 종목 그리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